j'avais dessiné. 네, 분위기 있는 음악 깔고 속보를 하나 전해드려야겠네요.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어제 실언한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 수해 지역에서 비 더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었죠. 윤리위가 소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간단히 전해드렸고요. 저희 오늘 광고 얘기할 거예요.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광고비 집행이 줄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고 시장은 더 치열하거든요. 더 멋지게, 더 쿨하게, 더 와닿게 그렇게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전장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광고는 그 시대의 트렌드를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는 아주 짧은 매체인데 그래서 이것만 봐도 시대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트렌드 발전소에서는 제일기획의 시니어 매니저와 퍼블리시 그룹 플래닝의 디렉터로 활약하셨던 블렌드엑스의 이민규 대표와 함께 과거부터 최신까지 광고 트렌드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어요? 네. 이제 교통이 잘 뚫린 것 같아요. 차가 잘 다닙니다.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우리 이민규 대표님 오랫동안 광고업계에서 활약을 하셨는데 지금 광고에서도 운영하시고 강의도 하시잖아요. 네네. 과거하고 지금 제일 달라진 게 있던 피부로 와닿는 게 뭡니까? 가장 큰 것들은요. 요즘 세대의 젊은 친구들의 이미지가 옛날처럼 천천히 변하지 않고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MZ세대라고 하는 사실 기업들이 가장 잡고 싶은 고객들의 마음이 굉장히 빨리 변한다. 네네. 젊은 친구들이라고 하니까 이 대표님은 꼭 안 젊은 친구인 것 같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마음은 젊은데 실제 나이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광고 시장에서 지금 이 대표님이 최전선에 계신 분인데 시대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게 광고입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광고가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대부분 광고를 생각하면 이렇게 소비를 조정하는 상업적 수단이라고 해서 막 피해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광고는 현 시대는 사실은 돈을 지불하고 좋은 제품을 받으면서 행복을 느끼는 시대다 보니까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주는 그런 주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N사의 스포츠 브랜드 신발을 신을 때 엄청 좋아하고 열정을 느끼죠. 근데 사실 신발은 저희는 그 기능을 잘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일반 소비자들은. 근데 그것들을 신었을 때 우리가 열정을 느끼는 이유는 광고가 그렇게 만들어주죠. 되게 유명한 카피인 Just Do It 같은 그런 카피들이 우리에게 그런 물건들의 특별한 가치를 주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광고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치를 주는 중요한 수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보면 시대를 읽을 수 있다. 이것도 특징일 텐데 우리 70년대부터 광고로 시간여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 시대를 떠올리게 만드는 대표적인 광고들 70년대 80년대 스타일이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는 한마디로 문화 자체가 우린 잘 살아보세라는 어떤 중요한 키워드를 좀 갖고 있었고요. 광고 역시도 우리 함축적 메시지보다는 즉각적이고 어떤 직접적인 얘기들을 많이 전달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들 딸 구별 말고 왜 둘 만나자 이러자 같은 정부 홍보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유명한 그 델몬 주스, 따봉 같은 이런 임팩트 있는 유행어들이 많이 있었죠. 전 국민이 외국어를 제3 외국어를 습득하는 기회였어요. 네. 맞습니다. 1990년대는요. 워낙 많은 제품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각 제품들이 내가 왜 좋은지에 대한 특장점, 어려운 얘기라면 USP라고 얘기하는데요. 유니크 셀링 포인트를 말하는 광고들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은 글로벌 브랜드 1위인 S전자의 휴대폰도 당시의 첫 번째 광고는 한국 지형이 강하다. 이런 어떤 특장점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때는 전화가 안 터지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산악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형에 강하다는 특장점을 말하는 광고들이 이렇게 많이 히트를 했고요. A침대 같은 경우도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특장점 어필하는 광고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X세대 이상인데 저희 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거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침대를 골라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사회부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요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고 제품명 말고 제품의 성격을 중심으로 해서 카피를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았군요. 예.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장점들, 성격들, 한마디로 사람들이 점차 제품이 점점 좋아지면서 그런 구분점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성격들을 그들이 좋아하는 것과 매칭시켜서 보여주는 광고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200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00년대로 가면서부터는 광고 시장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예, 그 2000년대 전에 저희가 많은 일들을 겪었죠. 특히 IMF 같은 경우와 그리고 2002년 월드컵 같은 경우와 우리가 한마디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이성적인 걸 넘어서 감성적인 어떤 격동의 시기들을 많이 겪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 광고들도 보면 어떤 감성과 공감을 만드는 광고들이 꽤 많았습니다. 뭐 S통신사, 통신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향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를 앞세워서 윤도현 가수의 노래를 히트시키는 어떤 이런 마케팅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요. 그때 붉은 악마가 사실상 거리 응원을 주도했다. 저희들 기억은 그런데 그 뒤에서는 사실은 한 통신사가 네. 굉장히 크게 그 응원하는 시가 응원전을 주도했다. 요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는 어때요? 2010년대는 저에게 가장 큰 변화가 아마도 스마트폰 보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보가 너무나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많은 정보에서 무언가를 픽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명 후킹이라고 하는 것과 혹은 임팩트를 전달하는 광고가 꽤 많았는데요. 뭐 CM송을 활용한 광고들이 많았죠. 뭐 잘 아시는 간 때문이야 같은 이런 노래라든가 혹은 임팩트 있는 뭐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배의 민족 같은 어떤 재미난 광고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광고 카피가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생각을 해보면 피곤하면 이거 전부 다 간 때문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아침에 그 정보 프로그램에 나와서 여러분 다른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얘기해주는 그런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었거든요. 커피 광고에서 네가 그냥 커피였다면 이 친구는 이거야. 이런 광고도 생각이 나고요. 시대별로 광고 흐름을 쭉 훑어보니까 우리의 광고나 마케팅 시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정리가 되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제작되는 광고들은 어떤 특징을 담고 있을지 궁금해요. 특히 우리 이 대표님도 함께 손발을 맞춰서 일하고 있는 MZ세대들. 소비력, 구매력은 40, 50대 이상이 더 크지만 장차 정말 중요한 고객으로 보는 게 MZ세대들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마케팅에 노인을 위한 마케팅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은 어떤 뜻이냐면 누구나 자기보다 젊게 살고 싶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뭐 제가 전문가님의 나이를 40대라고 가정을 하고 하나 여쭤보자면 만일 백화점에 가셔서 쇼핑을 딱 갔는데 3층에 30대 컨템포러리라는 브랜드가 써져 있고 4층에 올라가면 40, 50대 중년 여성 브랜드라고 써 있으면 몇 층을 가시겠습니까? 4층은 일단 안 갈 것 같아요. 4층 건너뛰고 이 백화점은 3층 다음 5층인가 봐. 이럴 것 같은데요. 네. 즉 우리가 나이가 40, 50대라 하더라도 MZ들의 트렌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트렌드, 중심에 있는 삶들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령층 구매층을 갖고 있는 40, 50대도 그들의 문화들을 매우 즐기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갑자기 그 생각났어요. 저희 방송에도 영폴티가 온다라는 책을 쓰신 작가님이 오신 적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그 젊은 40대라는 얘기잖아요. 영폴티가 무슨 뜻이에요? 했더니 MZ를 겨냥해서 상품을 만들면 그 제품을 40대도 구매하고 50대도 구매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비슷한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광고 시장에서 우리 민감하게 반영한다고 하는 MZ세대. 사실 M과 G는 그들을 한데 묶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하지만 저희 편의상 말씀드릴게요. 밀레니얼과 젠지를 모아서 MZ라고 하는데 이들의 취향이나 감각, 특성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가장 크게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은요. 다양성에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현상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 다양한 정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들 성인 남녀의 80%가 결정장애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이 한마디로 꿀팁, 큐레이션인데요. 우리가 뭐 요즘 많이 듣는 음원이나 뭐 OTT 등등도 다 서비스의 큐레이션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그 이유고요. 두 번째로 보는 건 이제 엔스크리나 엔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멀티인 것 같아요. 그들은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한 가지가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새로운 여러 가지의 삶들을 추구를 하죠. 뭐 부캐라던가 뭐 부계정을 SNS에 만든다던가 멀티버스 세계관 스토리나 혹은 메타버스에서 놀게 되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 정보 내에서 내가 선택한 어떤 취향을 존중해달라는 취향 존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문가님도 당연히 잘 아시는 언어들, 뭐 완네스, 재질, 실존주의 뭐 이런 것들 다 자신의 취향을 나타내는 어떤 존중해달라는 유행어가 특히나 많은 이유도 아마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언급해 주신 단어들이 나는 그런 말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분들 당연히 많을 수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 완네스, 완전 내 스타일 이런 얘기고요. 이제. 완전 내 스타일, 완네스. 네. 재질, 이거 내 재질이야. 내 옷이나 내 몸에 딱 맞아. 뭐 이런 뜻. 우리 때는 내 스타일이야. 네. 내 감성이야. 이제 그 말도 안 쓴다는 얘기네요. 네, 예, 재질 이런 얘기를 쓰고요. 뭐 실존주의 이거는 이제 싫다의 실인데 싫은 것도 존중해 주세요.라는 뜻의 이런 얘기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은 받침이 리을 히읗인 거예요. 그렇죠? 네네. 실존주의, 실어증도 있습니다. 싫다고 말하고 싶은 증상.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게 MZ세대. 그래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광고 시장에서 이렇게 MZ에 대해서 우리가 참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트렌드를 아주 잘 반영한 대표적인 광고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많은 광고들이 요즘 그런 형태로 나오지만 뭐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하자면 아까 말한 엔사의 스포츠 브랜드 광고인데 제품의 특장점이나 제품을 잘 드러내기보다는 어떤 그 대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성과 스포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예쁜 원피스 대신에 운동복을 입고 뭐 액세서리 대신에 권투에 글로브를 끼고 요리 대신 마우스피스를 냄비에 끓이면서 그들의 이런 말들, 이런 카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넌 어떤 사람이 될래? 하나만 정답이다? 그런 건 없어. 예, 과거가 너의 미래를 만든다고? 남이 정해준 대로 될 거야? 너라는 위대함을 믿어. 이런 식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의 어떤 정해진 규정과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요즘에 유행하는 광고의 스타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대표님, 이거는 제가 괜히 혼자만 느끼는 내적 친밀감인지 모르겠는데 X세대도 트윈 X세대도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상징적으로 기억하는 그 인터뷰의 한 장면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 세대하고 지금 MZ하고 약간 통한다? 비슷하다? 이거 저만의 느낌이에요? 그 젊었을 때 가지고 있는 때들은 자신만의 어떤 반항적 기질에서 승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복장도 묘하게 겹칩니다. 그 지금 통바지에 크롭티가 저희 때 유행했던 패션이잖아요. 저희 땐 크롭이라는 단어 안 쓰고 배꼽티라고 불렀습니다만 그것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래요. 억지로 연결하는 것 같은가요? 요즘 광고를 보다 보면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앞서서 말씀하신 그런 카피들은 사실은 젊은이를 겨냥하는 광고에서는 거의 모든 시대에 등장했던 카피 같거든요. 그래도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뭐 be yourself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대체 광고를 다 봤는데 무슨 광고지? 뭐 하자는 얘기지? 이런 제품 없는 광고들이 많은데 이런 건 왜 만듭니까? 요즘에 그런 것 중에 히트하는 광고가 그 CX 침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거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OSB라고 얘기를 해요. Oddly Satisfying Video.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멍 때리고 편안하게 보는 한마디로 침대가 나오지 않고 편안한 영상만 보여주는 이런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광고들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브랜드 이미지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들이 요즘은 어떠한 기능의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모두 다 좋은 제품들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브랜드만의 어떤 특별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마디로 제품의 엔드 베니핏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제품의 특장점을 메이커 보이스가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느끼는 혜택, 즉 침대라고 한다면 침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편안한 영상을 만들어서 정말 편안하다를 느끼게 만드는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서 제품이 등장 안 하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침대 브랜드는 최근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더 유명해졌잖아요. 네네. 이거 왜 하는 거지? 생각해보니까 편안함이라는 최대 공약수가 있군요. 네.
그리고 여전히 빅모델, 인기 스타들을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스타의 이미지에 의존하지 않는 광고가 많다. 이것도 좀 특징일 것 같은데 네. 최근 광고 시장의 변화상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희가 많이 보기에는 점점 그 주인공이 브랜드가 아니라 소비자가 주인공으로 변화했다는 트렌드가 가장 크게 보여질 것 같아요. 일전에는 항상 우리 제품이 최고야 라고 말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런 식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많이 변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기 스타보다는 나랑 좀 비슷한 인간적인 모델들을 많이 쓰거나 모델보다는 이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보여주는 광고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게 또 하나의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훨씬 좀 와닿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전에는 광고하면은 딱 TV 뭐 표준어는 아닙니다만 한 번만 사용을 해볼까요? 테레비 그 느낌이 연관 검색어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매체였는데 TV 말고 요새는 온라인 매체가 상당히 다양해졌잖아요. 네. 그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변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는 당연히 이제 미디어의 접촉이 광고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예전처럼 15초의 임팩트 있는 모습이나 어떤 카피라이팅보다는 다양한 디지털 공간에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바나나맛 우유로 유명한 그 빙그 네. 그 브랜드는 SNS 이제 인별그램 그 안에 새로운 세계를 만듭니다. 이 빙그 우스라고 하는 순정 만화 캐릭터가 살고 있고요. 새로운 세계관을 창조시키는 어떤 그런 걸 만들기도 하고요. 또 너무 잘 아시는 그 명품 구즈 같은 브랜드는 이 제페토라고 하는 그 우리의 메타버스 내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나의 아바타들에게 새로운 그 브랜드 옷을 입히는 이런 식의 마케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광고 시장을 보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싹 정리가 됩니다. 꼭 본 것 같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블렌드X의 이민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